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 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 1994년 6월 30일 구의원가 18 헌재 1996년 2월 29일 93헌 말 86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 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점,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 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헌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인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고 하여 보안성과 긴급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 준수 여부. 1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89조 제5,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헌법 제88조 제3항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데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과반수는 11명 이상이다. 국무회의의 심의에 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87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김한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는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점,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아니라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만으로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계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사내 선포, 회의록 작성 등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 참석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대통령실로 들어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 사건 계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심의 과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김용현,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 열,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은 같은 날 21시가 넘어서야 이루어졌고 보건복지부 장관 조교욱 및 오영주는 22시 17경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한 점, 국무회의의 의사정 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눈 것을 두고 국무회의의 심의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당시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미리 도착한 국무회의 구성원들의 논의 경과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후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설명되었던 것도 아니고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김용현이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지역, 계엄사령관이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대접견실에서 배포하였으므로 의안 상정 및 위 사항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김영호, 조태열, 조규용, 오영주,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검찰에서 그러한 문서를 보지 못하였고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무총리 한덕수 역시 이 사건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그에 관한 심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이상민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대접견실이 아닌 집무실 내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박성재는 국회에서 당시 자신의 자리 앞에 놓인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을 보았으나 모든 참석자 앞에 놓인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정원장 조태용은 이 사건 제8차 변론기일에서 2024년 12월 3일 20시 50분부터 대통령실에 있었으나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였으므로 헌법 제89조 제5,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계엄 선포 절차 준수 여부. 1. 계엄 선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82조, 헌재 1996년 2월 29일 93헌마 186 참조. 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이다. 증거로 제출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한덕수, 이상민의 증언, 박성재의 국회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계엄사령관이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기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최상목, 조태열, 오영주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 문서에 참석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였으므로 헌법 제82조를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 고 결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가 아직 결재를 상신하지 않아 부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문서주의나 부서제의 도를 무시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여있을 때 부속실장 강이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하여 김용현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헌법 제82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권자로서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가 모두 준수되는 것을 담보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3조. 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의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엄법 제3조 역시 위반하였다. 국회 통고 절차 준수 여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 피청구인은 국회에 대한 통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엄 선포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별도로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제1차 대국민 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어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 이 국회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국민 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시각과 국회의 비상계엄의 제5구결 이안 가결 시각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 등 위반 여부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이 헌법과 국군조직법 등 법률 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한계 중 하나는 국군의 정치,
적중립성이다. 헌법 제5조 제2항.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 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헌재 2018년 7월 26일 2011건 발상구 참조.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여 국군을 이용한 것은 헌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계엄은 병력으로서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77조 제1항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를 수반한다. 헌법 제74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 업무를 시행하게 되고 계엄법 제5조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계엄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으로 계엄법 제6조 제1항 결국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계엄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사소결 법치국가 원리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따라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날 참조.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등 과거 국가긴급권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취지,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의 의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 등 국가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헌재 1994년 6월 30일 92연가 18헌재 2013 3 21 2010원 바일삼이 등 헌재 2015년 3월 26일 2014헌가 5 참조. 따라서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의 규정 또는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의 심의 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피청구인의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역시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도 위반하였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